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근데 절약은 하기 싫다고요? 그렇다면 부자 되는 건 포기하세요. 반갑습니다. 절약 전문가 야강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꿈꿉니다. 서점에 가면 다른 코너보다 경제 재테크 관련 코너에 인기가 많으며 유튜브 콘텐츠만 봐도 돈과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절약은 티끌 모아 티끌이라며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약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절약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들 봐봐, 명품 두르고 슈퍼카 타고 다니잖아. 만수르 같은 재벌을 보면 인생 자체가 플렉스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완전 플렉스 인생이고 돈을 막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만수르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소 30조입니다. 그런 만수르가 하루에 5억씩 쓴다고 해도 굉장히 검소한 편이에요. 만수르가 정신이 나가서 30조를 2%짜리 적금에 가입했다 해도 6천억이 이자입니다. 만약 만수르가 하루에 5억씩 1년을 써도 1825억이에요. 적금 이자에 30%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만수르는 야강이보다 심한 자린 고비이자 절약 대왕이십니다. 이제 만수르를 절약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만수르가 아무리 플렉스를 하고 다녀도 그의 소득 중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5억 쓰는 것과 만수르가 하루에 5억 쓰는 것 중 누가 더 절약하는 걸까요? 소비는 지극히 상대적인 거며 재벌은 저렇게 플렉스를 즐기니 꼭 절약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럼 재벌 말고 고소득 전문직이나 내가 아는 부자는 막 쓰고 다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재 그 사람들이 소득이 높다고 해도 절약 습관이 없다면 소득이 줄었을 때 대처하기 힘듭니다. 전문직 중 소득을 잘 굴려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낭비벽이 심해 10년 넘게 일해도 일반 월급쟁이보다 재산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이 부자처럼 보일지라도 알맹이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한때는 잘 나가서 많은 부를 쌓아 올렸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나갔을 때 절약을 하며 미래를 대비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0억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아빠의 첫 돈 공부 저자는 말합니다. 절약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자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보다 절약과 재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책 속에서 만난 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티끌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될래?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4,000원에서 5,000원이야. 커피 한 잔 값 몇천원 몇만원을 아끼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며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티끌 모아 티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커피 한 잔을 안 마셔서 4,000원을 아꼈으면 한 달이면 12만원, 1년이면 144만원, 10년이면 1440만원을 겨우 모을 수 있다고 차라리 소확행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스노우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스노우볼은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효과입니다. 원래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론이지만 절약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잠시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눈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 주먹만한 사이즈부터 눈을 모으고 점점 더 눈덩이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이 잘 뭉치지 않아 좀처럼 눈덩이를 굴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눈덩이가 커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눈덩이는 처음에 일정 규모를 모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굴릴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려고 막 시작할 때가 힘든 거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을 모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수월합니다. 커피 한 잔을 1년 동안 아낀 144만원이 결코 144만원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절약을 제일 먼저 손에 꼽습니다. 절약을 통해 세이브한 돈이 눈덩이를 훨씬 크게 불어나게 하니까요.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빠르게 모아 부자를 꿈꾸는 사람과 절약을 등한시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요? 딱 3년만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서 여러 영상에서 말했지만 저는 3년 동안 7천의 종잣돈을 만들어 아파트 계약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아 매매하면 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 이런 반응이에요. 나랑 소득이 비슷한데 어떻게 돈을 모았어? 어디 주식에 넣었어? 비트코인 한 거야? 네, 소득은 비슷한데 종잣돈을 모았다고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푼돈이라 생각했던 택시비, 테이크아웃 커피, 유흥비를 저는 불필요한 소비라 생각하며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절약 회로가 가동해 그들과 저의 돈 모으는 속도는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저와 제 지인들의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나와 소득은 비슷한데 지인이 내 집 마련을 했다 하면 배가 아픈가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해보면 분명 소비 패턴은 다릅니다.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절약을 하는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합니다. 절약을 하는 사람이 춘천으로 여행을 가면 무조건 닭갈비를 먹지 않습니다. 여행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소해 보였던 행동들이 몇 달, 몇 년이 되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배 아파할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면 됩니다. 절약 만능주의인 것 같은데 절약만으로 부자가 가능하다고? 절약 만능주의 맞습니다. 당연하죠. 제 채널명이 절약왕이니까요. 물론 절약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부자 지수가 있죠. 부자 지수가 높을수록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아주 당연하죠. 즉 엔잡을 하거나 투자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도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절약을 함께하면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테크가 중요합니다.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이죠. 뭐 절약하는 과정을 스킵해도 되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에는 절약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과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퇴사라고 하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절약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조기에 이룰 수 있어요. 이런데도 절약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